예, 오늘 이제 또 보게 될 개념은 뭐냐면 적어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적어도라고 하는 개념. 적어도.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5월 또는 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적어도라고 하는 개념에서 배울 거예요. 이 적어도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배운 학생들한테도 좀 매우 어렵고요. 왜냐면 이게 교과서의 단원명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익히도록 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느 정도 공부를 했던 중상위권 학생들도 문제에서 적어도라는 표현을 읽어내지 못해서 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어도라는 개념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이제 배우냐면 전체 경우에서 빼기 반대의 경우를 해주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이유. 방금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간단하다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전체 빼기 반대 경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 개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에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이 개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어느 순서에서 할까 하다가 지금 그냥 해드리도록 할게요. 옛날 전통적인 문제들 같은 경우에 한 2000년대 중후반 때까지 같은 경우에 2000년대 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방식대로 풀면 오히려 정말 더 빨리 해결이 되고, 그렇게 거의 문제가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그냥 하게끔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 난이도를 조금 높이기 시작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적어도란 말이 나왔을 때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오히려 복잡해지는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함정을 파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라고 해서 이렇게 푸는 거랑 굳이 그냥 원래대로 푸는 거랑 다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적어도라고 하는 말을 아예 숨겨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우를 다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문제는 계속 진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적어도란 말이 나왔을 때 전체 빼기 반대라고 하는 거라고 계속 외워두고 있으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떨 때 보는 거냐면 이런 표현을 썼을 때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 썼을 때보다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이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들에서 전통적으로 이 적어도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냐면, 빨간 공 10개, 노란 공 몇 개라고 할까요? 16개. 이 중에서요, 내가 뽑는 공은 몇 개 뽑는다고 할까요? 8개를 뽑을 거예요. 8개. 그런데 어떻게 문제에서 제시가 되냐면, 적어도 빨간 공이 2개 뽑힐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2개라는 얘기는 2개 뽑아도 되고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뽑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요. 적어도 2개라고 했기 때문에 2개 뽑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10개 중에서 2개 뽑고 나머지 노란 공 15개 중에서 6개를 뽑아야 돼요. 이거 더하기 3개 뽑는 경우가 얼마냐면 10개에서 3개 뽑는 경우, 그 다음에 15개에서 5개 뽑는 경우, 이렇게 해서 계속 몇 개까지 떠야 되냐면 빨간 공 8개 뽑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도 정말 많아지고, 그죠? 계산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방법을 쓰기로 하면 전체 빼기 반대의 경우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체 내가 뽑는 거는요, 그죠? 총 몇 개입니까? 25개죠. 25개에서 8개를 뽑는 경우에요. 전체에서. 원래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뺄 건 뭐냐면
빨간 공이 한 개도 안 뽑히는 경우랑 빨간 공이 한 개만 뽑히는 경우까지만 선택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어떤 거냐면 빨간 공이 2개 이상 다 걸릴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간 공을 빵에 뽑는 경우가 10C 0 곱하기 15C 8일 거고요. 이거랑 한 개 뽑는 경우 10개 중에서 한 개 고르고 15개 중에서 7개 고르는 경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계산이 훨씬 간단해진다는 얘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쭉쭉쭉 계산을 하는 거랑 지금 이거 비교하는 게 이건 딱 지금 한 줄로 다 표현이 되는데 이거 한 줄이 표현이 안 돼가고 점점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간소해진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런 전체 빼기 반대라는 경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약간 개수 차이가 얼마 안 난다. 그러면 굳이 적어도라는 표현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방법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냥 계산하기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빨간 공이 이제 이런 거는 다 경험에서 오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16문제, 10문제 정도씩 계속 요 파트를 푸시면 그 감은 오실 거예요. 빨간 공이요, 뭐 4개고, 빨간 공이 4개고, 노란 공이 6개였다고 쳐요. 이 중에서 내가 뽑는 거는 몇 개를 뽑는다고 할까요? 4개를 뽑는다라고 해요. 4개 뽑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이러는 거야. 적어도 2개 빨간 공 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적어도 2개 빨간 공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그죠? 적어도 2개라고 했으니까 4C2 그 다음에 6C2 더하기 4C3 3개 뽑는 경우죠. 6C1 그 다음에 4C4 요 3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굳이 전체 개수 10개 중에서요 4개 뽑을 건데 굳이 이제 빵개 뽑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한 개 뽑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냥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도 되긴 되는데 어차피 요거 지금 3번 계산해야 되고 어차피 이거 3번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차이 안 나면 적어도란 개념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위험이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싶으면 충분히 계산으로 가능하다 싶으면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적어도란 표현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문제가 계산이 계속 귀찮아질 것 같아, 길어질 것 같아 라고 하면 요 적어도 개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적어도란 개념은 반대의 경우도 좀 명확하게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원래 계산이 되게 복잡하다, 길다, 좀 상당히 기네라는 말이 느껴지면은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쓴다는 얘기죠. 그럴 때 쓰지 그냥 적어도란 표현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굳이 뭐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진화가 돼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적어도란 표현을 안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69 게임이에요. 369 게임. 뭐 예를 들면 1부터요 뭐 999까지가 있는데 369 게임을 하는 거예요. 999까지 하기로 하고. 369 게임 뭔지 아시죠? 3이랑 6이랑 9일 때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박수 치는 거야. 그러면 총 박수를 치는 경우의 수는 얼마인가? 뭐 이렇게 나왔다 쳐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란 개념이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문제에서 적어도란 개념이 말이 안 나왔어요. 그죠? 3이랑 6이랑 9에서만 박수를 치고요. 박수 치는 횟수만 구하라고 했다 해요. 적어도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딱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적어도란 말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갑니다. 자 그럼 봐봐. 1일 때는
안 되고 6 안 되고 9 안 되네. 2일 때는 두 자릿수일 때는 13이랑 16일 때랑 19일 때 안 되네. 그다음에 23이랑 26이랑 29 때 안 되겠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33이랑 36이랑 39일 때 안 되겠네 라고 하고만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끝나죠. 왜 끝나요? 30도 있고요. 31도 박수 쳐야 되고 32도 박수 쳐야 되죠. 와, 그럼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진짜 따질 게 많고 999까지 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긴 되는데 시간이 끝나버려. 너무 셀 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3이 들어갈 때 싹 다 구하고요. 여기에도 3이 들어갈 때 싹 다 구하고요. 여기에 3이 들어갈 때 싹 다 구하고요. 여기 6 들어갈 때 구하고요. 6 들어갈 때 구하고 6 들어갈 때 구하고요. 9 들어가고 9 들어가고 9 들어갈 때 구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면 그때도 중복이 돼요. 무슨 중복이 되는데요? 3일 때 들어가는 거 아무거나 다 집어넣는다 칩시다. 그중에 또 뭐가 들어가 있을 거냐면 333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333 같은 경우에 여기도 만약에 3일 때 구한다. 그럼 여기에도 333일 때도 있는 거야. 걔를 다 언제 빼낼래? 라는 거예요. 쌤, 그럼 이거 못 푸는 거 아니에요? 못 푸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럴 때 우리가 계산 과정이 너무 귀찮아지고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써먹자는 개념은 뭐냐면 적어도라는 개념을 써먹자라는 거예요. 쌤, 적어도라는 말이 안 나왔잖아요. 쌤이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적어도라는 개념은 굳이 안 주더라도 어떨 때 쓰냐면 반대의 경우가 확실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구하기가 쉬울 때 그리고 원래대로 계산했을 때 복잡할 경우에 쓰는 거라고. 그럼 쌤 369일 때 박수 친다는 거의 반대는 뭔데요? 369가 안 들어가는 거지. 369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럼 봐봐요. 전체 999 1부터 999까지니까 전체 개수가 999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요. 369가 없는 애들을 고를 거예요. 369가 없는 애들. 그러면 처음에 보면 1번 1의 자리 숫자로만 있을 때는 1의 자리 숫자로만 있을 때는 여기에 지금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3, 4, 5, 6, 7, 8, 9 3이랑 6이랑 9를 주면요. 1, 2, 3, 4, 5, 6 6개가 들어가지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자리 숫자예요. 두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0이 포함이 됩니다. 아까는 1부터 999까지였기 때문에 1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0이 되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0이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여기가 6, 7, 8, 9. 자, 그럼 봐봐요. 여기에는요 10의 자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0이 들어오면 안 되죠. 이제 369를 치울게요.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0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내나 6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아까보다 0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7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3, 6, 9가 없는 그런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도 당연히 0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의 가지수는 6가지고 여기랑 여기는 7개씩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각각 다 다른 애들이에요. 그죠? 1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00의 자리수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된다는 거죠. 6 더하기 6 곱하기 7 더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7 이 경우가 3, 6, 9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가 전체에서 얘들을 빼주면 이제 뭐가 되냐면 3, 6, 9가 있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10개 중에서 1부터 10까지 중에서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이런 얘기예요. 369가 어떻게 369라고 하는 애가 몇 개 있는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3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369가 아닌 전체에서, 전체가 지금 10개잖아요. 369가 아닌 애가 7개야. 그러니까 369가 몇 개야? 3개야. 라는 걸로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적어도라는 개념이요. 이제 제가 마무리를 드리면 쉽게 나오면 그냥 전체 빼기 반대라는 걸 생각을 해서 이제 계산이 간단해지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건데, 이제 학생들이 좀 착각을 많이 해요. 적어도란 말이 나면 무조건 이 표현을 써야 된다. 그런데 막상 문제, 우리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나 함정스러운 문제들을 풀게 되면 요게 눈에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란 개념을 쓸 때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건 뭐냐면 1번 반대의 경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때 계산이 귀찮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란 개념을 써주면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계산하는 과정이, 여기 과정이 약간 복잡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간단해졌죠. 요거는 아마 거의 시도도 못할 거예요. 정말 세는 거밖에 없고. 그래서 적어도란 개념은 이제 계산이 귀찮고 반대의 경우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그때 써먹는다는 거예요. 굳이 적어도란 말이 없어도. 그래서 일단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마 확률과 통계 아니면 또 중위권까지 이제 등급으로 치면 한 4등급 아니면 3등급 후반 그 정도까지가 요 또는이랑 적어도라는 개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문제 풀 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이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